자, 그럼 이제 중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살짝만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지 여기다가 복잡한 내용을 내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좀 간단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정의에서 이제 여기서 뭔 문장 빠지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첫 번째 줄을 지금 있습니다. 자, 틀린 문장 없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개를 채권이라고 하나요? 물권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채권.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몰라도 괜찮고,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행을 요구하는 게 바로 뭐고요? 채권이고, 입니다. 우리 매도인 보고 물건 넘겨줘. 매수인 보고 너는 돈이나 잘 줘. 이런 식으로 서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채무불이행. 낮으면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위약금 물어내고 난리가 나고 법정 저렇게 끌려다니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 말고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너무 많네. 그럼 뭐라고요? 그 밖의 권리. 자, 그럼 이제 여기도 그 밖의 권리만 지금 두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을 알고 가야지. 열심히 읽으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 네월 다 가요. 문제 못 풀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 요 문장 빠졌는지만 보라는 겁니다. 또 빼고 낼 것 같아요. 최근은 거의 안 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알선 안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셋 나왔네. 자, 셋 나왔으니까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찾아온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이제 여기 이제 3요소에 안 나온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이제 잠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요소에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없는 거입니다. 없는 것도 신경을 좀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잘못 생각하시면요, 중개사무소 없이 이렇게 중개사무소 없이 어떻게 중개가 되냐?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커피숍에서 만나서도 계약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중개사무소에서만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웃기는 소리래요, 여기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그냥 제가 커피 한 잔 사 드릴 테니까 저기 스타벅스 한번 갑시다. 얼마든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사무소에만 보관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보관하세요. 정말 이제 사무소에다가 이제 보관해 놓으면 이놈의 소속이 다 떠들어 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잔뜩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누가요? 저기 종업원 소속이가 요거를 다 휴대폰 이제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어갖고 얘가 이제 사장님 저 일 그만할래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만할래요? 해갖고 꼭 사무소를 차리면 어디다가 차립니까? 바로 그 옆에 건물에다가 또 딱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개업했다고 아까 휴대폰 다 찍었잖아요. 이제 문자 다 날립니다. 문자 다 날리고 그리고 싸게 해준다고 반값으로 해준다고 사무소로 중개 의뢰인들 다 불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걸 아주 죽일 수도 없고. 이 정도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속 말고 중개 보존 또 여기도 휴대폰 다 찍어갖고 저기 옆 사무소에 가서 저 여기서 근무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손님들 다 끌어다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여기 이제 대박집 됩니다. 여기 소장님은 좋겠다. 아주 일 잘해주니까. 고객을 여기서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에다가 계약서 안 두고 어디다가 둘까요? 아예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계약서만 그냥 보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거래계약서 5년 보관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3년 보관이 있습니다. 이 보관 문제는 반드시 꼭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몇 년이냐 입니다. 뭐 3년을 막 5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저기 이제 창고에다가 아예 계약서만 이렇게 도대체 계약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아니면 또 차라리 우리 사무소면 뭐를요? 금고를 좀 하나 사세요. 금고를 입니다. 또 비밀번호 나중에 또 노출되지 않게 해가지고 반드시 뭐라고요? 소중히 좀 간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칼부림 날 일이 생깁니다. 정말 이런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기 기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그리고 자, 뭐 없어도 중개는 성립합니까? 벌써 자, 등록관청입니다. 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어디라고 있습니까?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자, 우리 배웠죠? 국토교통부 말고 나란히 바쁘고 그리고 시도지사도 윗사람인데 바쁘고 강원도지사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춘천 일도 봐야 되고 강릉 일도 봐야 되고 정신없다고요. 그럼 제일 쫄다고. 뭐 이 정도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낼 정도인데 그럼 어디라고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이제 구입니다. 서울시 말고 종로구입니다. 우리 이제 구가 없으니까 원주시 강릉 같으면 강릉시입니다. 이쪽에. 근데 이제 구는 어디 가야 될까요? 평창군, 횡성군. 자, 그러면 군에 가서, 자, 군에 가서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개업은 등록하고는, 등록관청과 관련은 없고, 그입니다. 자, 이미 등록은 했고, 이게 있어야 중개가 되냐, 그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 없어도 뭐는 성립할까요? 바로 중개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는 3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꼭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다. 아까 3요소 뭐라고요? 중개, 대상, 물건, 토지, 건물. 그게 있어야 중개가 되겠잖아요.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왔어? 중개 의뢰인. 그리고 그 물건 중개 누가 해주냐고. 우리 개업이가 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사람 둘, 물건 하나. 그게 이제 중개 3요소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이렇게 중개하실 때 이제 특히 차를, 우리 보통 보면요. 차를 좀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괜히 또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를 이제 너무 고급차, 저기 어디 고급차 그냥 고급 외제차, 이렇게 외제차를 이제 아예 또 이제 아주 크게 잘 해보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다가 또 이제 나중에 굴리시면은 나중에 이제 저기 산동네 한번 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동네를 좀 가야 되는데 자, 손님이 지금 이제 보증금이 이제 얼마고요? 500이고 이제 여기 이제 금액이 좀 적으면은 월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막 월세를 70만 원 이렇게 70만 원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너무 좋은 그냥 고급차를 태워갖고 이 산동네로 올라가면은 우리 이제 고객이 뭐라 합니까? 쟤는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수수를 뜯어내려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태워갖고 나 타본 적이 없는데 고급차를 태워갖고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괜히 또 가자마자 방 좋은데 괜히 그냥 수수료 왕창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간다고 난리가 없습니다. 간다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실비 달라고 안 할 건데 저 바보가 정말 왜 이렇게 막 좋은 차를 태워갖고 수수료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저렇게 하나. 또 이제 기름값을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막 기름값 엄청나게 비싼데 나한테 왕창 받을 거야. 자, 이러니까 내 빼고 도망가고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좀 적정하게.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기 이제 잘 굴러다니지도 않는 요 티코. 요거 이제 태워갖고 이제 가시면 그러면 얘는 나를 손님으로 보는 거야? 뭘로 보는 거야? 또 가다가 이제 바로 이제 요 티코에 껌딱지에 붙어갖고 이제 안 떨어져갖고 차가 안 굴러갑니다. 손님 보고 또 밀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손님 보고 밀어 이러면은 나중에 이거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얘 도대체 뭐니? 해갖고 계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정한 게 딱 중형차가 이렇게 중형차 정도가 좀 적정하고 너무 그냥 고급스러워도 안 되고 땀 뻘뻘 흘린다니까요. 그리고 가다가 맨날 고장나고 너무 좁고 막 엉덩이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선택을 좀 잘 하시라는 겁니다. 자, 손님이 정말 여기 좀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너무 또 이제 허접한 차를 타면 우리 집에 타는 차가 뭔데 도대체 사무소에서 이런 차를 정말 이런 차를 가지고 손님을 몇이나 또 자기를 무시했다고 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요걸로 가니까 요 차 태워도 됐니 하면서 또 이제 짜증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줄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개업 어렵네. 그냥 얘기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손님들 오게 되면은 그 손님이 도대체 얼마 정도 돈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고중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털어내서 제가 좋은 물건 있으면은 얼마든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돈이 얼마 정도 되세요? 라고 해서 좀 털어내시라는 겁니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벌어주면은 얼마나 또 좋아하겠냐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얼마든지 벌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요. 정말 중개업 하실 때, 중개업 오래 하시게 되면은 손님의 요 발걸음만 들어도 저 사람이, 쟤는 10억 있어. 쟤는 지금 마이너스 5천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걸 안다고 할 정도입니다. 진짜.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차 카센터에 오시는 분, 차 들어오자마자 저거 엔진 고장이네, 브레이크 고장이네, 요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말 손님 만날 때 한번 우리도 이런 거 파악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한 번 중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새끼치기. 우리 부기등기처럼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요소 아닌 것들 잘 정리를 해놓고, 이런 것들은 정말 3요소가 절대 아니다. 사무소 필요 없어. 시공고는 필요 없어. 돈은 아직은 필요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법정 중개사항을 보지 마시고요. 똑같고 거래 당사자 간에 낼 게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에 권리. 자, 그럼 이제 20페이지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저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세 번째 줄. 자, 우리는 시험 문제 거기는 안 나올 거니까 정말 여기 물건 너무 많다고 안 써놓은 그 밖에 여기 있네. 요거 이제 민법에 가서 배울 거야.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요 셋을 뭐라고 합니까? 용익 물권입니다. 물권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필요한 소리가 뭐니? 뭐를 필수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니? 그게 이제 또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어디다가 등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안 했을 때도 승역지네, 요역지네 이런 부분들 강의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해도 이제 되겠네. 그거는 등기법에서 하겠네. 승역지에다 등기를 하니까 요것도 참고를 해 놓으시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중개를 많이 하니까요. 지역권 하나, 지상권 하나, 전세권은 3개 정도 나옵니다. 문제 개수가 많이 나와. 실무감은 많이 만나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당권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유치권도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질권은 아예 안 되고, 담보물권도 딱 3개인데 저당권 한 놈만 보이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저거 뭐라고요? 그 밖에 권리. 요 놈이 그 밖에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상권, 지역권 그 아래다가 그 밖에 권리 그 5글자를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문제 개수는 더 많이 나온다고.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등기 과정 모르면 어떡할래. 그리고 알선은 누가 한다고요? 개업, 공인, 중개사. 자,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판례 보기 그거 아예 의미 없으니까요. 요건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성격. 중개는 법률행위일까요? 사실행위일까요? 사실행위. 그럼 이제 옆에다가 이제 1번 옆에다가 법률행위 X. 우리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 의무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그냥 현장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서 저 가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행위라고요? 사실행위다. 그런데 시험장 갔더니 중개가 법률행위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예전에 내본 적은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는 독자적, 부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하고는 따로, 그리고 임대차하고는 따로, 교환하고는 따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독자적인 행위이다. 자, 그거보다는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참고는 정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니까 21페이지에 정말 3요소 나오죠. 3요소. 아까 3개. 그리고 없는 놈들을 꼭 잘 써놔라. 그입니다. 거기 이제 참고학습 그 정도에다가 딱 3개 중개 3요소 아닌 거 3개도 한번 써봐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보기에서 그 2개는 진짜 아주 시험 문제 많이, 특히 이제 2번이 별표 3개가. 요거 우리 시험 문제 많이 언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중개인지는 게입니다. 우리 프린트물도 있을 거야. 자, 오로지 뭘로 볼 거야, 게입니다. 오로지 뭘로 판단을 한다고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이 판단할 거냐, 우리 개업이 판단할 거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냐. 여러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중개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객관. 자, 내용보다는 저기 객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놈은 객관 이상하게 떨어졌네. 두 번째 줄에 저기 끝에 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앞쪽에 볼까요?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제3자가 판단합니다. 중개는. 거기 이제 객관만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도 나왔지만 주간 X, 그리고 뭐 X? 종합 X. 그것만 딱 써놓고요. 자, 판례 내용들을 자세히 봐야 문제 푸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뭘로 판단한다고요? 객관. 그럼 숫자 1도 써놓으실까요? 객관 하나로. 또 하나로 그러니까 주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 하나.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옆에는 별표 3개. 자, 이 정도로 아주 정말 시험 문제 그냥 매년 단골 문제로 나와.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나 먼저 영업시설, 그리고 비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12 얼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2 얼마 누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나? 그러면 아주 촌스럽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비품을 줄여다가 12 이런다는 겁니다. 12 시설 비품 앞글자만 따니까 12 그러잖아. 12. 자, 12. 그리고 유형물이나, 근데 그건 동산이죠. 시설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책상, 의자, 요런 강의실 안에 있는 요런 직기 비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설 비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학원도 정말 통으로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중개할 때 요거 얼마 이럴 겁니다. 근데 이거 부동산 아니지. 그러니까 중개대상 아니지. 그입니다. 중개대상을 찾아봐 그러면 요놈들은 아니라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몇 번을 해봤습니다. 몇 번을 여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거래처. 장사 오래 하게 되면 거래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학원 같으면 학원이 이렇게 인원들입니다. 그럼 몇 명,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금 많이 줘 이럴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데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디 그냥 정말 영업 잘하는 어디 약국 손님이 바글바글입니다. 그러면 권리금 잔뜩 달라고 할 겁니다. 몇 억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 손님이 계속 올 거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목이 좋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점포의 위치. 정말 목이 좋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대로변에 나와서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놈들은 권리금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여기는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첫 번째 줄 저 끝에다가 중개대상 X 이렇게만 써놓으라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찾아봐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자, 올해도 가면은 시험장에서 만나볼 거예요. 2번에서 만나볼 거예요. 2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자, 먼저 이 법으로 아까 뭔 법은 X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는데 무슨 법? 외국법. 외국법도 꽤나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외국법으로 취득,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법으로 취득, 영국법으로 취득, 그게 공인중개사입니까? 그리고 국내법인데 X. 근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외국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딴 문장 안 나오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또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 X. 자, 그럼 이제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 공백 많네요. 거기다가 이제 등록 X.
등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 X 일 안 해요. 그리고 보조 X 차 안 끌어요. 여기입니다. 중개사무소 근무 안 한다고.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딴 문장 보기 없기. 그리고 문장 짧았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종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은 사무소 개업까지 하신 분 이제 바로 뒤에서 볼 겁니다. 여기는 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개업 한번 마지막에 해봅시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무생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력이 안 늘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속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개업 공개사한테 소속된 누굴까요? 종업원. 네,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 그렇게 부른다. 고용인 그입니다. 고용인 소장님 밑에 고용된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둘은 일을 하네 그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업은 사무소를 가지고 있네 그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수행을 하네 보조를 하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까지만 보실까요?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의뢰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누가 찾아와갖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근데 의뢰 없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아무도 안 오는데 정말 이 엄동설 안에 파리만 왔다 갔다 아직 죽지도 않아가고 파리만 왔다 갔다 손님은 한 개도 없고 자 이러면은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중개업하겠어? 입니다. 중개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일정한 반드시 뭐를요? 보수를 받고 아까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X 무상은 보수 안 받는 것은 절대로 중개업이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나온다. 좋은 문장은 꼭 거듭해서 나옵니다. 유무에 상관없이 X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해. 좀 이따 약속도 나올 겁니다. 받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수 없이 어떻게 중개업이 돼?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업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계속 반복성. 우연한 기회 이런 것들은 정말 시험 문제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단골 문제로 약방의 감초 매년 나온 놈들은 꼭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밥 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눈만 뜨면 사무소 가서 계약서 써대고 중개보수 받고 어느 손님 누구를 만나나 하는 게 바로 중개업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럼 이제 가로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뢰 그러니까 순번대로 의뢰 첫 번째 내용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정한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를 받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별표 2개는 해놓으시고 근데 아까 받고 그랬죠. 받고 그 문장을 한번 잘 보자는 겁니다. 또 덮어놓고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중개업 이어 아니요 물어보면 헷갈려 버린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수를 받을 것을 이제 첫 번째 줄 중간 넘어왔습니다. 보수 받을 것을 약속만 했대요. 약속이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수 받지 아직은 안 왔고 약속. 그리고 보수를 요구. 근데 그 보수 요구가 초과 보수 요구입니다. 막 요구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받고 그랬잖아. 받고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 그리고 약속하는 거 중개업 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기 위에 좀 보라고. 받고 그랬잖아. 받고 아직은 안 받은 거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중개업이다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맞아 틀려? 이다? 아니라니까. 그럼 해당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이다 X 이다 X만 잘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또 엉뚱한 소리 할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3번. 중개를. 근데 우리는 업에, 거기 업 위에다가 네 번째라고. 자, 일부 교재는 정말 4번에 업. 이렇게 따로 숫자를 붙여놓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붙여놓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업으로. 그리고 반드시 뭘로 끝나라고요? 업으로 끝나야지 업을 빼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우리 이제 23페이지에 다른 내용 아예 볼 거 없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나눠갖고 정말 2번, 동그라미 2번에 업 나왔네. 우리는 4번이라고 하자. 입니다. 업으로 하는 것을 바로 중개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 보기에서 다른 건 거의 중요한 거 없는데 4번.
여기 4번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꼭 넣으실까요? 4번. 얘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던 판례기입니다. 요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중개업이냐 아니냐 결론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은 정보 제공을 얘기합니다. 그 정보 제공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근데 문장을 뱅뱅 돌려갖고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주 쓰러지겠네. 지금 뭔 소리 한대요? 중개업이다고 했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나요? 이다. 우리 부정은 아주 강력한 긍정입니다. 긍정. 아니다가 거듭됐으니까 이다. 이놈 문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놔갖고 얘 뭔 소리 한대 도대체. 예.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찾아가라. 네, 상담료가 30분에 10만 원이다. 그입니다. 자, 이것들이 정말 상담료를 받으려고 판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나? 왜냐하면 판사도 옷 벗으면 변호사 사무소 개업할 겁니다. 이렇게 어지럽게 써갖고 헷갈리게 해야 이제 상담료 받고 사무소 운영하고 한다는 겁니다. 자, 아니다가 거듭됐으니까 이다가 맞다는 겁니다. 이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왜 틀렸냐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다가 맞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놓고 이제 프린트물도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얼른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